여러 특목고들이 폐지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정시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크게 그 대학들에 입학한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 한 80% 이상 정도가 다 폐지가 된다면 이 대학들에게 큰 영향이 가지 않을. 국제고는 수업 방식이 좀 어떤가요? 국내반은 거의 그 국내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수능 기출문제 풀고요. 수능 특강 풀고 네, 이제 고3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그나마 좀 다르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1, 2학년 때 그런 비교과로 생기부를 많이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그걸 아시니까 수행평가 같은 것도 일부러 그렇게 내주시는 거죠. 너희가 뭐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를 내주신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한 학기 동안 그냥 소논문을 쓰면서 이제 계속 프로포저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업도 있고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당연히 있었고. 수능 특강 얘기하셨을 때 네네. 저는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좀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수능 특강이랑 수완 이런 단어들을 대학 와서 처음 들었고. 아 진짜요? 수특을 처음 들었어요? 수특 수완을 대학 와서 처음 들었어요. 저희는 수특하면 뭐 수학 특강 이런 수업인가?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과거나 영재고 사람들이 이제 막 수능에서 오리를 찍고 막 어디 뭐 의대나 이런 데 간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수능으로 가는 전형을 안 써요. 최저 등급 전형도 없고 저희는 3년 동안 모의고사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사실 볼 필요가 없고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과거에서 좀 편법적으로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이 몰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입시 준비를 하는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1학년 때 배웠던 고등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저희는 애초에 고등학교 때 봤던 시험들도 되게 문제수 예를 들면 한 20문제 정도에 막 100분 이렇게 주고 더 줬던 것 같고 되게 한 문제당 되게 오래 풀게 했고 전 과목 다 서술형 모든 문제가 다 서술형 내신이 네, 모든 시험이 다 서술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색다르진 않았어요. 그 문제 풀고 말하는 거나 자기소개서 적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고3 때는 아무래도 네. 영재고 학생들이 이과 친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험이나 이런 뭐 어떤 약물들을 가지고 할 때 좀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실험 과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좀 제가 크게 느끼는 차이점이 시설이 되게 좋아요. 시설 네. 가장 좋다고 느꼈던 시설이 혹시? 과장하는 건 아닌데 저희 실험 수업 들을 때 쓰는 실험 기구보다 실험실이 훨씬 좋아요. 예를 들면 현미경 생물이라고 하면 현미경 이런 거면 막 샘템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게 한 1억, 2억, 5억 이런 거 하는 장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한 실험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와서 느낀 건데 고등학교의 시설이 더 좋았다. 혹시 한 학기 학비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학비는 이제 부모님이 내셨기 때문에. 국제고랑 과고에서 이제 좀 잘 하려면 네.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할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일반고랑 비슷할지 아니면 뭐 국제고에서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는 국제고라서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 뭐가 중요하냐면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그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정말로 무너지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 관리. 네, 소등 시간이 됐는데도 그냥 밤새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결국은 자기 혼자 해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반면 이제 열심히만 하려고 한다면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이 다 최고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영재고 가면 아까 말했듯이 흔히들 말하는 각 과목에 한 3-4명 정도의 괴물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괴물. 그 친구들이 되게 등수를 좀 고정해두고 있어요. 그 친구들의 노력이나 혹은 그 재능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 이제 저희는 수학, 과학이 되게 중요하니까 네.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 과정 할 때는 진짜 수학의 정석을 좀 많이 봤어요. 수학의 정석. 그 기본편이랑 실력편이 있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전권 7번씩 풀었습니다. 잠깐만. 진짜 반복해서 풀었었고 기본편, 실력편 2권씩 해서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을 7번을 돌았다니. 네네. 이제 수학의 정석 기초 응용짜리를 공부를 하면서 기초할 때 문제수 좀 많이 풀어보려고 센 수학을 했었고요. 센. 그다음에 수학의 정석 응용할 때는 블랙라벨 뭐 특작 이런 그 책이랑 유명한 같이 했었는데 두 개 이렇게 한 번 해서 3번 딱 건너가면 되더라고요. 블랙라벨 풀어보셨어요?
저요? 네, 혹시나 해서. 풀어봤죠. 아, 저도 하나 해봤거든요. 제가 하는 거 나도 하나 해봤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뭐 다른 과목들도 이제 뭐 물화생스라고 하면 대부분 흔히들 쓰는 교재가 그 하이탑 있잖아요. 하이탑 무시할 수 유명. 없게 되게 그 날개 쪽지 이런 것들까지 잘 보면 대학 그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색 이런 일반 생물학에서 나오는 개념들과 거의 유사하게 적혀져 있어요. 하이탑이 그렇게 좋은 교재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 정석하고 하이탑 지금 매출 올라가는 소리 들리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 1학년 때 내신 챙길 때는 저렇게 했었고 2학년 때 거는 진짜 그냥 대학 교재를 좀 가르치니까 그 대학 교재를 재 수업 때 따라갈 수 있겠지만 되게 분량이 많아요. 대학 교재가 문제들이. 그래서 방학 때 미리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칼큘러스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책이 칼큘러스였고 뭐 스튜어트 이런 책들, 스튜어트 칼큘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 스튜어트가 뭐예요? 스튜어트 칼큘러스? 칼큘러스는 칼큘러스 알제브라. 네 맞아요. 지오메트리 이런 거. 이런 어떻게 것들이 있는데 다 나만 몰라. 그 과목 이름인데 칼큘러스가 미적분학이고 알제브라가 대석 선형대석, 리니어 알제브라가 선형대석, 뭐 집합론 이런 것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일반고에 가셨어도 서울대를 오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 스스로도 몇 번씩 생각을 해봤어요. 가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있었다면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나 그런 인프라들, 대회들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지름길처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떻게 토론 대회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같이 나갈 좋은 팀원들이 없으면 또 말짱 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힘이 되어줄 수 있었고 또 저의 생기부와 저의 진로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담임 선생님들이 3년 내내 계속 계셨기 때문에 서울대를 비교적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일반고에 갔으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훨씬 어렵다. 네. 절대 못 갔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아마 자퇴를 하지 않았을까.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일단 제 성격이기도 한데 되게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아, 네네. 좀 막무가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틀에 갇힌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아, 네. 그래서 어떤 궁금한 게 있어도 약간 질문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아, 절대 못 갔을 것 같고요. 저도 일반 중고를 나왔지만 일반 중학교를 다니면서 담임쌤도 그러셨어요. 너 자사고 가보지 않겠냐? 저를 이렇게 막 몰아넣는 분위기에서는 또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괜히 다른 사람을 엄청 많이 의식하고 괜히 이렇게 막 비교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뱀의 머리가 된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일반고에 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국제고나 과고에서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못 견뎌서 이렇게 일반고로 전학 가는 친구들도 혹시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못 견뎌서 가기보다는 의대 진학을 좀 목표로 아. 해서 과거에서 되게 의대 진학을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대를 힘들게 가거니 아니면 그냥 일반고로 가서 의대를 가자 이 생각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거의 없고요. 이제 학년 초에 극소수만이 그런 기숙사 환경이나 이런 거에 못 견뎌서 뭐 한 달 내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다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저희 학교가 진짜 급식이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아, 너무 부럽다. 거의 정신차. 가장 최고로 나왔던 게 스테이크를 구워주세요. 구워서 이제 그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같이 아스파라거스도 구워주시더라고요. 청심좌 인정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특목고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또 특목고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청심국제고가 사실 되게 미스터리한 학교예요.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고 국제고가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지? 내가 국내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때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고가 이런 모든 특목고들 사이에서 뭔가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장점들 그리고 제가 겪은 경험들을 말한 걸로 미뤄봤을 때 이제 만약 저한테 청심국제고를 다시 입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분명히 다시 거기서 3년을 지내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국제고가 국내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좋은 뜻깊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를 준비하거나 특목고 안에서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목고가 보통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기숙사 생활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습관을 새로 길러서 나오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스스로를 망가뜨려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온전히 자기 몫에 달린 것 같고, 물론 이제 어려울 때는 친구와 선생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 특목고에서 입시 준비를 하는 가장 큰 책임은 그 공부를 하는 학생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 그래서 자기 관리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과고 영재고에 오는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뭐 수학, 과학 쪽을 조금 재미있어 하거나 이제 잘 하는 학생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분야에 자기가 조금 흥미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학생에 비해서 혹은 진짜 저처럼 다른 과목은 못하는데 이 과목은 좀 잘한다 하면은 대학이 인생에 되게 큰 중간 지점인 만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준비를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찍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나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에게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